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특급 종목이 있고 또 특급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력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 준특급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꽤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켜봤던 종목 위주로 한 종목씩 설명해 드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종목들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몇 번을 나눠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종목은 인바디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종목이에요. 헬스장 가시면 대부분 인바디 제품이 있죠. 대부분 아는 종목이고 저희 이제 어떤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이라서 간단히 정상적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걸 매수하기 전에 당연히 보고서는 읽으셔야 돼요. 어떤 업종인가 아셔야 돼요. 왜냐면 특정 업종은 대부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좀 알면 다른 종목을 볼 때 이해도가 되게 높거든요. 물론 이제 수익성은 다르겠죠. 그래서 인바디는 이제 저희들이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쉬운 업종이기도 하죠. 보이기도 하고 그 제품을 그렇죠. 보시면 제품 중에 체성분 분석기가 매출의 69%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혈압계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또 이거 갖고 오고 계시는데 이거 팔더라고요. 보니까 싸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비중이 적으니까 그다음 이번 컨슈머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기타 제품 있지만 이제 체성분 분석기가 69%니까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수출 상황을 보시면요. 체성분 분석기 중에서 수출 보세요. 내수보다 수출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수출형 기업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인바디 제품을 한 번 사면요, 고장낼 때까지는 잘 안 바꾸잖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솔직히 의학 그쪽이 소진되잖아요. 소진되면 새로 만들어서 또 팔잖아요. 근데 이런 의료기 제품은 보시면 의료기 이제 제품 이야기 물론 긍정적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여기 다 보면 안 봐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의사면 인바디 하나 산다. 만약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헬스장을 인바디 한번 사면 안 바꾸잖아요. 그쵸? 그게 단점이에요. 한번 사면 크게 고장나는 이상 안 바꿔요. 근데 의약품 계속 소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단점을 좀 생각하시면 그러겠구나. 한번 사면 바꿀 일 있나? 몇 년에 한번 잘 안 바꿀 것 같은데? 이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꼭 의학 쪽 이거 비교하면 의학 쪽이 훨씬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출은 지금 수익이 훨씬 크고요. 내수는 좀 적은 편이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항상 접할 수 있는 업종이라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는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이고 한 5년 전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거의 못 봤죠. 근데 수치를 보면 준특급이 맞아요. 근데 왜 수익 못 받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당연히 알아야 할 종목이고요. 인바디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보실까요? 매출액 21% 증가, 영업이익 20% 증가, 지배지분 순이익 50% 증가. 그래서 수익이 잘 나왔고요. 보시면 최근 분기 수익도 보시면 두 자릿수, 최근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매출 영업이익 증가했고요. 흠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보시면 5년 전부터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 대부분 20% 넘고 ROE도 15 이상 나오잖아요. 여기 뭐 2020년도에는 10이 나왔지만 꽤 높은 영업이익률과 ROE예요. 근데 보시면 주가는 옆으로 횡보 중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특히. 그러니까 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이 적어요. 제가 이제 PSR 이야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잘못인데요. 이 비슷한 시총 한 2천억, 3천억, 4천억대 수익성이 좋은데 주가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도 꽤 많거든요. 네, 그들 중에 특징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인바디도 이제 누구든지 눈에 띄는 종목이에요. 회사 딱 상황 보면. 근데 주가는 계속 횡보 중이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죠. 우선 이 종목이 2013년도에 5,000원 찍었다가 2015년도 말에 2010년 초에 10배까지 상승했어요. 이때 시가총액은 보시면 한 600억 됐겠죠. 600억 전후 이때 시가총액은 7천억, 8천억까지 갔겠죠. 7천억대 10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때 시가총액은 7천억대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때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1,000억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걸 되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수익성 좋다 이렇게 막연 사버리면 정말 많이 손실 볼 텐데,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돈 많은 사람 입장을 100%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게 돼요. 많은 돈을 투자 수익을 올렸던 종목들을 분석하니까요. 이 종목의 단점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물론 이제 기업가치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알기에는 저희들은 순수하진 않죠. 그렇게까지 순수하진 않죠.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ROE가 15 뭐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보시면. 근데 주가는 몇 년 동안 횡보하잖아요. 그쵸? 만약 여기 샀다 쳐요. 만약에 2013년도 8월에 지금까지도 수익률이 없단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기업가치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잘못은 없는데 굳이 이 회사가 원망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매출액이 이때 1,000억이 안 넘었는데 지금도 매출액 2,000억이 안 넘어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막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때 매출액이 주가 시가총액 이렇게 증가할 만큼 매출이 증가 안 했어요. 물론 인바디는 유명 기업이에요. 하지만 매출이 그렇게 증가 안 했거든요. 이 인지도만큼 매출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오버해서 올린 거고요. 이 몇 년 되게 지금 한 2013년도 3년 거의 8년이잖아요. 이 8년 동안 매출액이 급등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싸게 거래됐던 거예요.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려면 보시면 여기 PBR이 보시면 PBR이 6, 7 거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통해서 많은 종목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매출이 많이 주가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을 떨어졌다고 사잖아요. 그리고 이 가격 올라갈 걸 바라면서 사잖아요. 그러면 5년, 8년 그냥 수익이 안 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사서 이렇게 먹고 이런 게임을 한다 모를까. 그건 이제 고수 게임이 아니잖아요. 고수 게임은 저가 매수해서 최소 3년 동안 뭐 100%도 먹고 200% 먹고 이런 기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사는 게 고수일 거 아니에요. 주식판을 아는 사람. 제가 주식판을 정확히 모르는데 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금호석유도 사고 그랬는데 금호석유가 엄청 지금 되게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잠깐 볼까요? 금호석유를. 제가 2012년대 이쯤에 샀을 거예요. 제가 11년대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이때 샀잖아요. 보세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거의 다 물려있잖아요. 물론 이 회사는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사기 산 시점 몇 년 전에 시가총액을 보세요. 이게 기업가치가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주가가 레벨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샀던 사람
이 가격 보고 싸구나. 20만원짜리 7만원 샀구나. 7만원이니까 3분의 1 동안 싸구나. 했으면 어떻게 돼? 이 기간, 8년 거의, 8년 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보시면, 지금 많은 종목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요, 몇 년 동안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주가 올라만큼 기업 가치가 막 폭발해요. 시가총액 막 시가총액 난다. 매출액 폭발하는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 이 시가총액은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인 거예요. 기업 가치가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주가가 레벨업 된 거예요. 주가가 레벨업. 기업 가치 레벨업이 있으면 주가 레벨업도 있거든요. 주가 레벨업이 몇 년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총은 몇 년 뒤에, 한 10년 뒤에나 올 그런 시가총액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 상관관계는 이게 지금 만약에 막 매출액이 막 이게 100억, 1000억이 안 되는데 이게 막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됐다.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싼 시가총액만큼 매출액이 증가 안 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저도 일반인이니까요. 이 주가를 봤던 사람들은, 이 시총을 봤던 사람들은 싸다고 생각이 들죠. 얘도 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시가총액 대비 현재 갖고 있는 자기 그 당시의 시가총액을 비교했어야 돼요. 타당한가 봤어야 되거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10배 올라온 종목들이 떨어졌다 반토막 났다고 사는 건 그건 바보 같은 행위예요. 왜냐면 이때 시가총액하고 이때 시가총액하고 보시면 이거 지금 5천원짜리가 거의 2만원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기업가치 이렇게 몇 년에 증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기업가치를 홀세 상하는 시가총액을 만든 다음에 항상 긁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쓰면 안 돼요. 이 고가 때리고 반토막 났다. 거의 반토막 3분의 1토막 났죠. 싸다고 사잖아요. 물론 이제 올라갔죠 다시. 근데 또 샀겠죠. 누군가 또 다시 올라갈 거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몇 년 동안 행보하잖아요. 이건 매출액이 엄청 커질 거 감안해서, 영업이익도 커질 거 감안해서, 수익도 커질 거 감안해서 주가 올린 거라서 이렇게 많이 올렸던 경우는 건드시면 안 돼요. 물론 매출이 폭발했는데 매년 막 100% 증가한다. 그럼 상관없어요. 그러지 않은 이상 여기 5천원짜리가 여기 2만원 된 것도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5천원짜리가 2만원 되면 기업가치 그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몇 년 만에? 불가능하죠. 얘는 ROE 50짜리가 아니에요. 많이 뭐 벌어봤자 ROE 20 겨우 나오니까. 제가 두 가지 말했습니다. 많이 주가 올라간 종목, 시가총액 많이 레벨업 종목, 주가 레벨업 있던 종목은 반토막 났다고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5천원 대비 이 2만원은 여기도 엄청 비싼 거죠. 기업 가치가 몇 배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 사고 먹고 이런 단타 친 사람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 저가에 대해서 3년 만에 뭐 100% 몇십 프로 먹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주가 레벨이 크게 있던 종목은 건드시지 마시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매출액도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총액까지 다시 가죠. 근데 매출 증가 그렇게 증가 안 했어요. 왜냐면 영업이익은 막 50% 60% 나온 종목이 아니니까, 나와도 20%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20% 전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가격은 이 시가총액 7천액은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이거 거짓말, 허상이야, 허상. 이것도 허상, 이것도 허상. 그래서 저도 모르고 이때 사가지고 수익 많이 못 내고 아마 이때 매도 쳤을 거예요. 제가 아마 이게 그러구나. 돈이 쌓이잖아요. 계속 15 이상 쌓이니까, ROE 15 이상 되니까요. 그 말씀을 오히려 더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보면 매출액이, 그래서 매출액과 시가총액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캔비쇼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PSR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물론 매출이 막 폭발할 때 그때는 무시해요. 이 주가 비싼 거 자체 무시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정신 차리게 되면 엄청 따지게 되죠. 보시면 진짜 고수들은 이걸 누가 건드려서 올리겠어요. 저보다 한참 고수들이 주가를 움직이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딱 봐도 한번 이렇게 먹었던 종목, 다른 사람이 해 먹었던 종목이라든지, 매출이 그만큼 상승 안 했던 종목들은 잘 안 건들 거예요, 아마. 이게 PSR 따지면, 저 이제 PSR 달리 해석하지만, 이 매출액이 한 1,500이 안 나오잖아요. 시가총액이 3천이 넘으니까, PSR 따지면 2거든요, 2. 싸지 않죠. 보통 0.5에 사라거든요. 물론 이 수익성이 높은 종목은 PSR 좀 높게 사도 되지만, 아무튼 인바디는 이번에 매출 잘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고가 친 다음에 한 7년 됐네요. 지금 7년 됐네요. 그쵸? 15년도에 초과 직원, 지금 2022년도니까 7년 됐고요. 이 정도는 지켜볼 가치가 있어요. 계속 매출 증가하니까요. 대신 제가 보시면 일반적으로 매출 폭발하고 수익세 폭발하지 않은 이상 PBR 밴드가 어느 정도 먹히거든요. 최저 PBR이 언제예요? 1.1이 있었어요. 이때. 그렇죠? 2년 전에 13,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 여기 샀으면 작년에 팔았으면 거의 200% 먹으니까 200%는 아니네요. 150% 이상 먹네.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은 비싼 구간은 아니죠. 비싼 건 아닌데 앞으로 여러분도 저도 이제 그거 자꾸 이제 인식하는데 까먹기도 하는데 시가총액 이만큼인데 매출이 얼마인가 감안해야 돼요. 왜냐면 매출이 다 순이익이 아니잖아요. 매출에서 판관 빼고 또 이제 비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그것도 빼고 그 세금도 빼고 이러니까 그쵸? 규모를 봐야 돼요. 당연히 이런 뭐 제가 뭐 ROE 30짜리 퍼 10에 살았는데 ROE 뭐 겨우 20은 아니지만 10 나온 정도 당연히 퍼 10 아래에 사셔야 돼요. 더 아래면 더 좋죠. 2년 전에는 퍼가 2년 전에는 퍼가 10 이때는 순이익이 안 나오니까 퍼 10이 최저 PBR 했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준 특급은 보통 특급 이제 ROE 20, 영업률 20%인데 이게 준 특급으로 분류한 이유는 매출이 크지 않거든요.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도 990억 거의 1,000억 나오는데 지금도 1,500억 몇 년 동안 매출이 그렇게 증가 안 했잖아요. 주가가 쉽게 안 올라가요. 이거 종목은 매출이 적어요.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적기 때문에 뭐로 샀다 저처럼 그러면 고생했겠죠. 어떤 종목 막 이렇게 올라온 종목 있잖아요. 그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바탕에는 매출액이 증가한 상황이에요. 회사가 커지니까. 얘는 회사가 안 커진 거예요. 계속. 물론 커졌죠. 크게 안 커졌으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제가 종목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회사가 변한다는 것은 매출액이 커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규모가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건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진짜 매출 커져야 돼요.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회사는 항상 지켜볼 가치가 있고요. 벌써 웨이도 29% 남고 있어요. 웨인 적지 않죠. 보시면 이건 진짜 웨인이에요. 웨인이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유순하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산단 말이죠. 사다 발라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건 거의 명확하고 제가 정말 많은 종목을 봐요. 여러분이 상상할 이상으로 많이 종목을 봤고요. 물론 2년 동안 좀 놀았지만 아무튼 지금 2년 동안 지금 한 5분기 연속으로 지금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지켜볼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특급이라 하기에는 매출액이 적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 고가 때는 이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야죠. 당연히 편입하시고 결국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종목을 올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종목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 피델리티거든요. 이 피델리티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정말 많은 기업을 일정한 퍼센트를 매입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피델리티가 갖고 있으면 주가 안 올라가냐? 아니요. 이걸 무시하는 재료가 있으면 돼요. 그 재료는 매출액 증가, 영업이 폭발, 막 이런 게 있으면 무시해서 올려요. 피델리티가 있든 말든 그냥 올려버려요. 중요한 건 피델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가 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기업 변화에 대해서 동영상 찍은 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보시고요. 회사는 변화가 있으면 뭐 이제 그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턴 어라운드 변화가 또 의미가 있고요. 안 볼 때 이런 어느 어떤 시청을 이루는데 엄청 잘 보는데 그 시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건 턴 어라운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잔잔하게 보는 업종이거든요. 매출도 크게 안 변하고 최근에 이제 매출이 긍정적으로 변하긴 했지만요. 마이너스 차입금은 보시면 200억, 300억, 500억, 600억 크지 않죠. 왜냐면 이게 1,000원짜리 아니고 3,000원짜리니까 크지 않아요. 이 정도면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시면 배당도 보면 1%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2만원짜리인데 23,000원 줘도 1%인데 배당을 많이 짜요. 그렇지만 편입하셔가지고 지켜보시고요. 영업률이 15% 이상 나오고 ROE 15%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특급으로 제가 편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몇 년 전에 보유했는데 수익을 많이 안 보고 매도 쳤었어요. 근데 다시 매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준특급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 멀쩡한 기업이에요. 마이너스 차익금이 계속 증가 중이고 최근 5분 연속으로 매출 증가 중이고 좀 매출 증가율이 좀 약해요. 솔직히 약한 거예요. 10몇 프로 이런 뭐 20몇 프로 약한 거죠. 50% 100% 증가하면 폭발하죠. 근데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 괴로워한다. 많은 사람이 괴로웠겠죠. 2013년도 이후로 산 사람은 대부분 괴로웠겠죠. 2020년도 산 사람 빼고. 그래서 저희는 준특급 종목으로 편입합니다. 그 매출이 아쉽다. 그 크나큰 단점인데 그걸 아시고요. 아무튼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또 이런 종목, 유사한 종목을 제가 여러 종목을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종목도 이 종목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익성 보고 사면 안 돼요. 그냥 몇 년 고생할 거니까. 그 대가들이 한 말 있잖아요. 매수했는데 3년 동안 큰 수익을 못 봤다. 그럼 당신이 잘못 매수한 거라고. 그런 잘못 매수하는 그런 제가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걸 왜 내가 돈을 못 버는가를 연구하는 게 제가 이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린 거고요.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최근 작년부터 외인 기관이 양매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금 보면 기관 좀 팔다가 다시 지금 살긴 하지만요. 개인은 지금 다 매도 쳤죠. 저도 매도 쳤어요. 다시 매입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매수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무튼 단점은 매출 적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 증가폭이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럼 여기 다 물린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매물대가 크더라도 매출 영업이 폭발하면 무시한다. PLT가 보유해도 필요 없다. 그냥 올려버린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편입하시고요.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